해결책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 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가정에 도전하고 주입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두 단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단계, 가정에 도전하고 주입을 도출하는 이 두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 세 번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 도전한다는 게 뭐냐? 가정에 도전하는 건 첫 번째로 이 내용의 오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류가 뭡니까? 잘못된 거죠. 뭔가가 내용이 좀 틀린 거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용의 표정 틀린 거. 이거를 이제 글씨를 적어놨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읽어봐서 논리는 맞아요. 근데 내용이 조금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뭐 가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용이 오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데, 영어로 really? 사실인가? always? 항상 그런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오류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 그 리뷰를 할 때 인과관계 관점에서 양쪽에 걸쳐져 있느냐, 화살표의 가정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정의 내용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맞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정을 무효화하는 건데, 무효화한다. 그것은 가정에 그 적혀 있는 것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게 어떤 대책을 이제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주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수준이에요. 아이디어.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이게 이유가 되지 않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찾았을 때 더 이상 가정이 이유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화살표를 부러뜨린다 이런 말을 씁니다. 화살표는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데, 주입이 들어가면은 그 D가 B의 원인이 안 되고, 또는 D'이 C의 원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화살표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들은 내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봐왔던 예제인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또 really always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가정에 도전합니다. 자, 여기 있어요. A, B.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레저를 가야 된다. 레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왜 레저를 즐겨야 되냐? 레저는 평상시에 사무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레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정도 이유가 되죠. 답답하고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레저를 즐기면은 휴가가 즐거워질 것이다. 또 온 가족이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레저를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두 번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레저를 즐기면 즐거워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을 좀 중복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레저를 가야 한다. 레저를 즐기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즐거운 휴가가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돼요. 이유로서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갇혀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려면은 이제 레저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휴가가 즐거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재충전이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인과관계가 돼요. 재충전이 절실하기 때문에 레저를 즐기면 그것은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휴가가 된다. 함께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예요. 부인도 레저를 즐기면 즐거운 휴가가 된다. 근데 재충전이 절실하다. 정말 자기 아내도 재충전이 절실하냐? 아내가 그 공감할 거냐? 아니면 자기는 아니어도 자기 남편이 재충전이 절실하다는 것을 공감하느냐? 리얼리? 정말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는. 이 정도면은 이제 내용에 도전해서 오류를 좀 정리하는 것이죠. 또 이쪽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저를 즐기려면 낚시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이거는 낚시 이야기만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낚시를 즐겁다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레저를 즐기면 낚시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조금 약하죠. 뭐든지 즐거운 것을 하는데 왜 하필 낚시냐? 다른 것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양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지 이유로서는 맞지 않다. 왜 하필 낚시냐? 골프가 아니고 산책이 아니고 등산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어떤 이유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 아니고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없다든가 이거 아니면은 다른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적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말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친정은 바다에서 멀다 거기는 이쪽에서 화살표를 이제 볼 때 적어본 건데 친정에 가면 레저를 즐길 수 없다. 왜냐하면 친정은 바다에서 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쪽에 가정이 됩니다. 레저를 즐기려면 낚시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친정은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낚시를 못한다. 그래서 친정에 안 가고 낚시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조금 더 다듬으면 낚시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 도전해서 내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가정에 도전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 부분을 보는데 낚시를 가는 것, 친정에 가는 것은 대립이 돼요. 정말로? 항상? 아내가 항상 낚시를 싫어하고 정말로 아내가 낚시를 싫어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대립되는 이유로 아내가 낚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독단적이다 이 말이에요. 리얼리? 정말로? 항상?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낚시를 싫어한다면은 친정에 가는 대신에 골프를 치거나 산책을 가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립이 친정에 가는 것으로 대립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낚시만 갖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낚시와 친정의 관계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단 이번 구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활에서 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다른 어떤 생활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거를 더 생각하면서 자기 논리를 펴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의 요점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경청하는 태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것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 도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입을 도출하는데 가정을 실마리로 삼아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효한 가정을 실마리로 삼아. 그 이야기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어떤 대책, 그런 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입을 도출한다 그랬어요. 주입이란 말은 영어로 인젝션인데 여러분 그 주입식 교육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이야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억지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게 주입이에요. 그래서 주사도 주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햄이나 소시지 들어가는 첨가물, 이것도 인젝션이란 말을 써요. 그냥 고기 안에다가 어떤 향료나 맛내는 것, 어떤 방부제 같은 걸 집어넣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젝션이라고. 그럼 여기서 인젝션은 뭐냐? 지금 여기에 지금의 어떤 그 갈등의 구조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 이 구름에다가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이란 말을 써요. 근데 하나의 아이디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부러뜨리는 하나의 아이디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두 상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D가 B의 원인이 되지 않고 D'이 C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어떤 아이디어. 그거를 우리가 주입이라고 그러고, 그 주입을 찾는 것을 주입을 도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젝션.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구름에 투입된다. 예, 그래서 인젝션. 그 다음에 D 갈등을 해소하고 B, C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윈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윈윈. 우리가 이 윈윈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D'의 갈등이 해소가 돼야 합니다. 또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위, 동사, 액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시스템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 서로 얽혀있는 문제는 뭐 이런 상태로 표시되는 그런 어떤 문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입을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갈등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갈등의 주입을 찾을 때 사슴이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사슴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내가 사슴이 그렇게 날씬하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사슴처럼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사슴이 행동하는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고 제거하고 강화하고 조합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지식을 전문가에게 구합니다. 근데 막연히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서 조언을 구하면은 그 더 훨씬 유효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가정에 초점을 맞춰봐라. 그런 뜻입니다. 또 과거에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하면은 인과관계가 깨진다, 화살표가 끊어진다, 이런 어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해볼 수 있고 추진력을 더 키워볼 수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입을 도출하다가 가정을 들여다가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공통 목표 욕구 주장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고, 구름을 다시 수정해서 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냥 한 번에 딱 적고 끝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고도 생각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우리가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출해 놓은 그러한 가정, 우리가 드러내 놓은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주입을 도출하는데, 재충전이 절실하다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체력을 강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력을 강화하면은 더 이상 뭐 재충전하기 위해서 레저를 즐겨야 될 그런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레저를 즐기면 꼭 낚시를 가야 하는데, 낚시가 적은 비용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낚시를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레저 비용을 늘리면은 꼭 낚시를 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골프를 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휴가철이 아니면은 문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병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에 연가를 내자.
그러면은 꼭 이번에 어머니 문병을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머니 문병을 하면 친정이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우선 화상 통화를 하자. 그러면은 꼭 얼굴을 보러 지금 가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뭐 친정에 안 가도 된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 떠오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낚시터 친정은 위치가 다르다. 낚시터에 골프를 하면 친정 옆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립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막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내놔라. 많을수록 좋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가정을 실마리로 차려서 꼭 좋은 아이디어, 똘똘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입을 도출할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해요. 뭐 분리하거나 제거하거나 강화하는 거나 조업하는 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충전이 절실하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뭐냐? 체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또 휴가철이 아니면 갈 시간이 없다. 휴가철을 더 늘려. 그게 강화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연가를 낸다 이 말이 될 수도 있죠. 낚시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뭐를 제거를 해. 어떤 비용의 부담을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뭐 비용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이 강화가 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주입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다만 어떤 우리가 주입을 도출하는 어떤 실마리로서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입을 도출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은 창의적 사고의 기법 해가지고 열거된 겁니다. 창의적 사고의 기법.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마인드맵 기법도 있고 브레인스토밍 기법, 또 브레인 라이팅 기법, 스캠퍼 기법, 육색 사고 모자 기법, 육색이라는 게 6가지입니다. 또 가정에 도전하기 기법. 사실 지금 우리가 이 가정에 도전하기 기법을 가지고 가정에 초점을 두고 어떤 아이들을 찾아내는 거 했거든요. 강제 결합법, PMI 기법, 솔루션 매핑법, 연상법 여러 가지 것들이 뭐라고요? 창의적 사고 기법이다. 그럼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창의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근데 이런 기법하고 차이는 뭐냐?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초점이 막연해.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것을 찾아보는 건데 이런 데서는 그 초점이 좀 더 흐려요. 좀 애매할 수가 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거나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구름에서 주입을 도출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효한 가정을 실마리로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창의적 기법보다 뭐 막연한 브레인스토밍 기법보다 더 적은 아이디어로 더 효과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구름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방법의 어떤 장점입니다.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내 책의 교재 19, 20페이지 쪽에 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교재에 있는 사람은 이 19, 20쪽을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제가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설명해놨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파트너를 한 명 찾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미리 정해둔 기준 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냥 기준 없이. 그건 하나의 창의적 활동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하나의 논리적 활동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먼저 한 5명 또는 한 10명을 만나보고 만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창의적 활동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만나요. 그러면은 한 명이나 2명쯤 만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먼저 한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의적 사고를 먼저 하고 또 그것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찾는 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많은 것을 열거를 해야 되죠. 많은 것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골라내려면은 이 골라내는 작업이 어차피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 근데 논리적인 사고를 먼저 논리적인 활동을 하면은 처음에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비용, 물리적인 어떤 활동은 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물리적인 그런 부담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창의적 활동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이렇게 찾으면은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이면서 좋은 어떤 대책을 찾아갈 수가 있다. 구름은 후자의 관점입니다. 먼저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좁혀놓은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좁혀놓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줄일 수도 있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구름에서 가정을 드러내고 또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주입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